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만큼은 아직도 청춘에 머물러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웃기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부끄럽긴 하지만 얼마 전에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곤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은 평범한 아줌마이지만 아가씨 때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들 키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저는 167이라는 큰 키에다가 선천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항상 날씬한 체형을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작은 편이라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화가에 꾸미고 나가면 남자들의 시선은 물론이고 소개팅에 나가면 모델이냐는 말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많으니까 저도 늘 남자를 골라서 만났고 한 번도 남자 때문에 외롭다거나 아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정말 야속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줌마 돼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살이 좀 붙더라고요. 애들이 남기는 밥도 버리기 아까워서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또 먹게 되고 집에 있으니까 운동도 해야 하는데 게을러지기 쉬웠습니다. 워낙 날씬한 체형이라 아무리 살이 붙어도 뚱뚱한 아줌마 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거울을 보면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뱃살이나 허벅지는 워낙에 쪘다가 빠졌다가 하는 부위라서 괜찮지만 팔이 두꺼워지니까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느껴져서 특히나 더 우울하더라고요. 나이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몸매가 변하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만 보면 달려들고 예뻐해 주던 남편이 조금씩 저에게 소홀해졌다는 게 느껴지고 부부관계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신혼도 아니고 항상 뜨거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점점 횟수가 줄어든다는 걸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부부끼리는 같이 살을 맞대고 꾸준히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의 달라진 몸매 때문인지 남편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도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그렇게 밝히는 편이 아니라서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해서 같은 방식으로 끝내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끔 영화에 나오는 뜨거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참 재밌어 보이던데 저희 부부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모든 게 다 예상이 가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끝나겠구나, 5분쯤 뒤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미리 짐작이 간다는 것이죠. 가끔씩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 역시도 이런 생활에 지쳐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아줌마들이 하는 야한 얘기들이 어느 순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애들 학교 보내고 오랜만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한 분이 요즘에 살이 찌는 게 스트레스라면서 이렇게 살면 너무 무기력해져서 안 되겠다고 저녁 공기 선선할 때 운동이나 좀 해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집 앞에 산책로가 있는데 가운데는 하천이 흐르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같은 곳이 있어요. 저도 가끔 거기에서 산책을 하는데 참 좋아서 같이 걷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그저께 밤에 거기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산책로에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이 남자는 너무 민망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남자입니다. 나이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완전히 쫄바지에다가 위에 옷은 구멍이 숭숭 뚫린 투명한 느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몸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게다가 그 쫄바지를 통해서 보이는 그 남자의 튼실한 하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경찰서를 드나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는 얼마나 심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민들 신고로 경찰서도 몇 번 갔다는 말을 들으니까 복장이 정말 좀 심하긴 심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수다 떤다고 만난 아줌마도 어느 날 그 쫄바지 남자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뒤에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아저씨가 있었다면서, 근데 말로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아저씨가 얼굴도 상당히 괜찮고 쫄바지 너머로 보이는 그 튼튼한 하체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면서 자기는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도 또 그 아저씨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도 자기 전에 한참 동안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멀쩡하시게 생기신 분이 부끄러움도 없냐면서 왜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 다니는 곳에서 운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긴 했지만 저는 내심 그 엄청난 하체를 가진 남자가 궁금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그것도 엄청나다고 들으니까 여자로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저녁에 산책하자면서 저도 궁금한 마음에 그 산책 모임에 기꺼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산책하면서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지만 혼자서 산책하다가 봤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생각하니까 괜히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앞으로는 아줌마들과 함께 산책을 할 거니까 덜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문으로만 아저씨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괜히 무섭기도 했는데 외모든 뭐든 다 괜찮은 사람이라 하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며칠 동안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혹여나 그 아저씨를 마주하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걷긴 걸었지만 며칠 동안 볼 수 없었고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아저씨 덕분에 괜히 성실하게 운동만 하게 됐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안 걷다가 이렇게 운동하니 몸도 개운하고 뱃살도 빠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들과 열심히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도 어김없이 산책을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집에 오는 바람에 저녁밥을 차려준다고 운동을 좀 늦게 나왔습니다. 아줌마들에게 전화해보니 이미 한 바퀴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운동하면 심심하기도 하고 혹시나 그 저질스럽다는 쫄바지 아저씨를 만날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적도 없고 지난 일주일 동안 보이지도 않아서 안심하고 혼자서라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항상 걷는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앞 벤치에서 한 남자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멀리 있어서 얼굴과 옷도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 밑에서 책을 읽고 있나 보다 싶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앉아서 책을 읽던 곳에는 사람이 없었고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앞으로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어찌나 심장이 뛰던지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괜찮냐는 말을 했고 놀라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면서 사과를 하며 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은 상태로 그 남자의 손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종아리와 허벅지는 제법 두꺼운 편인데 정말 얇고 심하게 꽉 끼어 보이는 쫄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남자가 그 남자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찌나 그곳이 툭 튀어나와 있는지 바지 안에 종이컵이라도 넣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하체와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저씨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콧날도 살아있고 생긴 건 정말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위아래를 훑어보니 다시 봐도 그 엄청난 라인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소홀해서 그런 게
더 눈에 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묵직한 몸은 정말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 모습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복장을 처음 본 여자라면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이 걷고 있는데 도저히 책을 읽고 있을 수가 없었다면서 자기도 좀 걸어야겠다고 혹시 함께 걸을 수 있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같이 나온 아줌마들도 없다 보니까 알겠다고 같이 걷자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남자의 목적이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에게 찝쩍거린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저도 궁금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참도 더 지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한 10분 정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근처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주 가끔씩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강아지 산책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복이 조금 민망하지 않냐고 사과를 하는 그 모습조차도 상당히 정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한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쯤에 갑자기 이 아저씨가 아줌마는 남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냐는 말을 했고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여기로 와보라면서 산책로에 있는 정자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아저씨는 앉은 상태로 저를 꼭 끌어 안아주었고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순식간에 저는 그 남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희 둘은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정자는 풀숲 안쪽에 있어서 산책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놓여서 저도 모르게 모든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르게 요란스럽게 저를 대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누가 볼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저씨는 저의 그런 반응이 좋다면서 가끔 이렇게 산책로에서 만나자는 말을 했고 그렇게 정말 순식간에 불꽃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경양됐던 마음이 누그러들자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는 동네 아줌마가 혹시나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남편을 두고 이름도 모르는 남자랑 한순간의 욕망으로 인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그 아저씨를 만났던 장소와 시간대에는 더 이상 산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아저씨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애교도 부리고 살도 더 빼서 예전처럼 가꾸려 애썼습니다. 저의 노고를 아는지 남편은 저를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줬고 다시 신혼 때처럼 뜨겁게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때 그 쫄바지 아저씨와 함께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남편을 이리저리 리드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 산책로를 지나갈 때면 그때 그 일이 생각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해서 집안에 더 신경 쓰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